안녕하신가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업계도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데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프로모션을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엄혹한 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코로나가 단기간에 쉽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안타깝게도. 그보다는 우리가 이런 코로나에 대한 우려나 건강이나 위생, 세균, 감염 그런 것에 대한 높아진 인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그런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상으로 복귀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전과는 많이 다른 소비나 생활 패턴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산업, 마케팅, 소비자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예측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닐슨 코리아에서 발표했던 2020년 웨비나 자료가 모토가 되었고요. 8가지 키워드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저도 몸담고 있는 이커머스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업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분은 이커머스의 시계를 더욱 빨리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기사를 쓰셨던데 일정 부분 동의하는 편이고요. 이커머스 뿐만이 아니라 대형 오프라인 백화점이나 매장들, 기존에 그런 거버넌스를 갖고 있던 커머스들의 시계도 더욱 빨리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더욱 가파르게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에 머물러야 하고 외부와 접촉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커머스를 접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이커머스를 많이 이용하게 됐고요. 그 유용함이나 사용법들을 익히게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생활 패턴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쿠팡을 위시한 이커머스는 실제로 코로나 기간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는데요. 이커머스 외에도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나 소규모 매장, 그런 곳들의 이용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신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로 사람이 모이는 곳은 꺼리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이나 생활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배달과 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업체들이 다음날 배송, 당일 배송을 뛰어넘어서 반나절 배송, 1시간 배송까지 점점 더 시간이 단축되는 배송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의 핵심은 얼마나 빠르냐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빠르고 급하게 필요한 건 집 앞에서 사면 되고요. 손쉽게 가까이에서 살 수 있는 것과 배송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간과 안전한 배송, 그러니까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주문하면은 언제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이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원치 않을 땐 반품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상호 간의 신뢰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홈 딜리버리에 의한 이커머스나 쇼핑, 식문화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건강입니다. 헬스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례 없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학습을 이번 사태 속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격리돼서 생활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씻지 않아도 되는구나, 혹은 색조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혹은 손을 꼭 씻어야 하고 그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감염의 위험에 놓여 있었구나, 그리고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기억들은 장기간 생활 패턴에 녹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퍼스널 케어나 살균, 클렌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거나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것, 관련된 산업들도 앞으로 더욱 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썼는데 요즘에는 옷을 살균해주는 제품 그런 것들도 저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콜드체인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람들은 외식을 지양하게 됐고 특히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안 가게 됐죠. 그 대신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됐고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되었고요. 가족 단위라 혼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점점 장기화돼 가면서 사람들한테서 조금 다른 패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달앱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는 않았나. 배민을 포함한 배달앱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성장세가 약간은 주춤하지 않을까? 그보다는 2019년 한 중순쯤부터 1인 가족을 중심으로 뜨던 밀키드 제품은 더욱 흥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신선식품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 의해서 주문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집콕을 하면서 이렇게 홈쿡을 하는 그런 영향 때문인데요. 집에서 계속 뭐 시켜 먹고 라면 먹고 간단한 간편식을 먹다가 이제는 조금 시간도 남고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는 재미를 조금씩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이란 요소와 맞물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골목 식당에서 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의 비위생적인 환경이 방송을 타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콜드체인을 위시한 신선식품들을 직접 주문하고 집에서 건강하게 만들어 먹고 혼자 요리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을까. 네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고루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짤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급격하게 변화시킨 것은 뭐 CEO냐, 뭐 CMO냐, 혹은 코비드 19이냐. 코로나가 강제적으로 직장인들을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이게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직장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나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홈스쿨링을 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떤 모임이나 많은 컨퍼런스들도 한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깨달음들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오프라인 공간을 베이스로 하는 뭐 사무실도 그렇고 모임이나 강의, 교육, 대규모 세션, 그런 것들이 새로운 흐름에 맞닥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특히 영상이나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 VR, AR 같은 분야들이 지금까지 계속 말은 있었지만 정작 현실화되기 힘들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게 될 것 같고요. 회사들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재택을 일정 부분 하고 있었어서 그 충격이 적었지만, 꼭 출근을 사무실에서 한 공간에 모여서 일을 해야 했던 회사들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큰 회사들은 약간 좀 더딜지 모르지만 작은 회사부터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장님, CEO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한창 뜨던 공유 오피스에도 약간 새로운 바람이 불 것 같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공간을 베이스로 한 모델이었는데, 어떤 공간을 렌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렌트를 한다거나 혹은 재택을 결합한 상품이 나타난다거나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이나 뭐 컨퍼런스나 모임 같은 커뮤니티, 그런 것들도 어떤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복작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한없이 커져가던 상황이었는데 그 기세가 한풀 꺾이고 영상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한층 가속화되고 어떤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홈코노미입니다. 외출보다는 집에만 머물게 됐죠. 우리들 모두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어떻게 즐길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한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예, 발견하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청소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청소나 요리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집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보이는 것들이 생기게 된 거죠. 뭐 집을 꾸미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커피를 만들어 먹는다거나 집에서 혼자 혹은 소규모로 즐기는 취미, 그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도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헬스장들도 문을 다 닫게 됐고, 꼭 뭐 헬스장 가야 운동인가? 그런 인식도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홈트레이닝은 상승세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홈트레이닝이나 뭐 공원이나 그런 개방된 곳을 활용한 운동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장들도 굉장히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반대급부했었던 게 넷플릭스죠. 뭐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도 넷플릭스를 소개하던데, 집에서 혼자 뭐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뭔가 다른 매체,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 좀 더 앞으로도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번째 키워드는 멘탈 케어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잘 못 맞고 햇빛을 잘 못 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건강이나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뭐 환절기이면 유행하던 여러 호흡기 질환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단 거, 군것질거리, 그리고 술, 매운 거, 그런 제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멘탈을 케어할 수 있는 취미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멘탈과 관련된 의료나 상담, 그런 부분도 더 증가하고 좀 더 아웃고잉 되지 않을까. 7번째 키워드는 언택트입니다. 언택트도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쿠팡 같은 커머스나 뭐 쿠팡에서 만든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앱들은 아예 언택트 배송을 하기도 하고요. 대면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늘었죠. 저도 비염도 있고 호흡기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요즘 돌아다니게 되면은 주변에 눈치가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그런 공포심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이어질 것 같고, 감염에 대한 높은 인식도 이와 연결지어서 앞으로도 계속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언택트와 같은 접촉하지 않고 마주치지 않는 서비스나 산업은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유통 측면에서 비대면이나 다품종의 소량 생산, 그리고 소용량의 제품들에 대한 선호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선호에 맞는 것이 아니라 롱테일에 접근하는 그런 접근은 코로나 이후로 더욱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8번째, 상대적 안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키워드로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페북 친구분께서 정리한 글에 상대적 안전이라고 키워드를 쓰셨더라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한국에서만 꺾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 장기간 있다 보니까 외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벚꽃놀이를 가거나 술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각심이 무뎌진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큰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가 한창 기승일 때도 되는 데는 되게 잘 됐었거든요. 저도 이거를 상대적인 안전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심은 없었어도 카페나 뭐 음식점이나 경치 좋은 곳에 사람이나 차들이 굉장히 많은 걸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한강도 마찬가지로 멀리 못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개방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카페 같은 경우에도 도심에 있는 카페들, 그리고 뭐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는 카페, 그런 데는 오히려 안 가게 되지만, 그 외에 약간 안전하다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곳들은 이전보다 더 잘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던 밀폐된 공간이나 도심 지향적인 서비스나 어떤 자영업 모델,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쇠퇴를 겪게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위생이나 건강이 확보되는 매장이나, 그리고 체인점, 대규모 체인점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더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교외 카페나 음식점들,
그리고 자연지향적이거나 도심에 있는 굉장히 현대적인 곳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수요는 코로나가 지나서도 굉장히 늘어나겠죠.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해외로 가지 못하는 상황은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관련 업계들도 해외에서 국내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독채형 숙박 모델이나 여러 가지 국내 상품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깝게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역마다 굉장히 특색이 있고 여행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나 안내나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잘 꼼꼼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 국내에는 뭐 제주도나 뭐 강원도, 부산, 전주 그 정도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 다 똑같고 바가지. 기회를 잘 잡아서 국내 여행도 발전할 수 있게 된다면은 국내의 균형적인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로나 이후에 산업이나 마케팅 그리고 소비자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예측해보는 8가지 키워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거나 뭐 정정이나 뭐 항의, 요청 그런 것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거나 뭐 답변을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케터의 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